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고창 갯벌은 국제적으로도 보존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 갯벌과 맞닿은 염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추진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70년 된 염전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서식처 같은 지역의 소중한 역사 생태 자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첫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고창 갯벌, 이곳에 자리 잡은 염전에서 소금 알갱이가 여물고 있습니다. 고창 출신 기업가로 삼양사를 설립한 김현수가 1937년에 만든 삼양 염전입니다. 생태 경관적 보존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도 높습니다. 이곳 염전의 전체 면적은 20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290개 크기의 드넓은 면적에서 지금은 16개 어가가 연간 500톤가량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전의 주인인 김현수의 후손들이 최근 562억 원의 염전 부지 전체를 태양광 발전회사에 넘겼습니다. 삼양그룹은 염전을 빌려 소금을 생산해온 어민들에게 올해 말까지 이곳을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우리가 생계를 포기하게 되면 여기가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망가짐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버티고 저희들은 이제 하려고 그러지만 있는 자가 쫓아내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밀려나게 되는데, 인근 주민들은 물론 고창군과 의회도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고창 갯벌을 세계적 생태 관광지로 만들려는 고창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천연기념물 서식처도 없어지고 또 행문거분지 완충 지역인데 완충 지역이 무너지면 또 핵심 지역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보존해야 하지 않나. 현재 고창군은 바다에서 1km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전 부지 206만 제곱미터 가운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77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때문에 업체 측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더라도 경관이나 생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62만 평 중에 한 25만 평 정도만 태양광이 들어서고 바다 쪽으로 습지나 이런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은 손 안 대려고 해요, 저희도.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기업이 왜 하필 태양광 발전소에 부지를 팔았는지, 수익을 좇아 우후죽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소가 보존 가치가 높은 염전까지 잠식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완주 경천저 수지 인근에서 산림을 무단 훼손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캠핑장 문제 지적한 적 있죠. 이 캠핑장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조금씩 면적을 넓혀온 이 캠핑장은 모두 19,000제곱미터. 이 가운데 산을 마음대로 깎아 시설과 통행로로 불법 형질 변경한 건 60%가 넘는 12,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사업자가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설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도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업자는 전체 19,000제곱미터 가운데 법적 허용치 이내인 3,100제곱미터를 야영장과 건물 등으로 형질 변경하고 나머지 면적은 산지로 복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완주군 담당 공무원들은 무슨 영문인지 상당 부분의 통행로를 임도로 보고 형질 변경 면적에서 제외했고, 그 결과 업주는 이 부분을 복구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받게 됐습니다. 산에 이렇게 돌을 깔아 만든 통행로는 원래대로라면 형질 변경 면적에 들어가야 하는데 원래 있던 걸로 보고 이를 제외시키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완주군 공무원은 이 사업자가 그해 말까지 했어야 하는 후속 산지 복구 등을 5개월이나 미뤄준 것도 모자라 준공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 떠나서 담당자 있으면 저 살림권이다 물어보시면 제가 여기서 지금 제가 담당자가 아닌데. 현재 캠핑장은 허가가 아예 취소되고 전체 면적의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업주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지. 미루면은 그냥 뭐 오나가나 모르겠어요.
납득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의 행정 처리 속에 불법 캠핑장은 오늘도 영업 중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직 교사들이 김승환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사 개입과 상산고 사태에서 직권남용이 인정됐지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정치권의 국민 소환 추진까지 맞물리면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교육장과 교장, 교육위원 등을 지낸 전직 교사들이 김승환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승진 인사 개입과 상산고 부동의 과정에서 교육감의 직권 남용이 인정된 만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위법 행위가 밝혀졌지만 김 교육감이 도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며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자율적 인사가 삼성교육급을 역임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될 지경입니다.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축출한 교육시간의 기본 양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상산고 부동의 결정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도 주민 소환을 통한 퇴진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김 교육감이 사죄 대신 법적 소송을 선택했다며 후한 무치가 계속되면 퇴진 운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교육부가 잘못된 것처럼 법적 소송을 고려 중이고 또 헌법 소원까지 내겠다는 그러한 후한 무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러한 교육감을 어떻게 우리 전라북 도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 김승환 교육감은 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벌금이 확정돼 자신의 청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으로 교육감을 고발한 상산고 학부모들은 고발건을 취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 이어 전직 교사들까지 교육감 퇴진 운동에 나서면서 그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8년째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군산 BTL 사업과 관련해 민관 공동조사단이 7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일부 구간에서 부실 시공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1년 717억 원을 들여 114km에 이르는 낡은 하수 활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실 공사 의혹이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해묵은 논란이 해결돼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면서 민간 공동조사단이 구성됐습니다. 군산시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 공동조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의혹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민간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7달 만에 나왔습니다. 공사 구간 114km 가운데 7km를 4개 구간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설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광거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잘못된 시공으로 오폐수가 흐르지 않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설계와 다른 공법으로 공사했거나 기존 관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공사비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부실한 것들을 잡아놓지 않으면은 20년 후에는 이제는 우리 시 예산으로 그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 비용이 이제 더 많이 발생되는 것들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군산시는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묵은 BTL 부실 시공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김제 지역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하루 종일 김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버스 운영이 정상화하긴 했지만 되풀이되는 무단 버스 결행에 대해 버스 회사나 김제시 모두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 안전여객이 하루 만에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측이 우선 버스기사 60여 명에게 지난달분 임금 2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서민들의 발목을 잡아 버스를 무단 결행시키는 방법으로 버스 운영이 정상화한 겁니다. 회사 측하고 여기 정부 측하고 타협을 해서 해줘야지. 다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
지금 앉아서 월급 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 더운 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안전여객은 지난 2017년에도 당시 운행하고 있던 시외버스 벽지 노선의 6개 구간에서 반년 동안 반복적으로 운행을 빼먹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무단결행의 책임을 물어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여객 측은 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부족하다며 몇 년째 보조금 산정 방식에 대해 김제 씨에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제 씨는 보조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그 지원금에서 이제 제외를 시킬 거고요. 운송사업법 그런 걸 검토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할 겁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버스의 무단 결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보조금 산정을 비롯해 버스 회사의 재정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신항의 부두를 국가 예산으로 짓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우선 2025년까지 4,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민간 자본을 유치하지 못해 불투명했던 부두 건설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새만금 바닷길의 관문인 신항 1단계 공사 현장입니다. 외곽 방파제가 완공되고 진입도로와 호환 같은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선박이 접안할 부두 공사는 기약이 없습니다.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한 탓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결국 예산을 투입해 부두를 짓기로 기본 계획을 바꿨습니다. 우선 2025년까지 4,226억 원을 투자해 두 선석을 완공합니다. 일부 선석은 재정으로 개발하여 항만 개발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의 선석 크기도 커집니다. 해수부는 선석을 18개에서 9개로 줄이는 대신 규모를 2, 3만 톤급에서 5만 톤급으로 변경했습니다. 중소형 선박 중심의 군산항과 달리 대형 화물선과 크루즈까지 접안이 가능해 물류와 관광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5만 톤급 이상은 저희 신항만이 해서 처리를 하면은 아마 군산항과 신항만이 서서 상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대형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20만 톤까지 접안이 가능합니다.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을 2단계에 걸쳐 2040년까지 조성해 환황해권 지역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의 대표 축제인 문화제 야행이 오늘부터 70여 개 프로그램으로 한여름밤 더위 잡기에 나섭니다. 남원에서는 광활루 건립 6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군산의 대표 축제인 문화제 야행이 오늘부터 시작해 사흘 동안 열립니다. 문화제 야행은 군산만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7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한여름밤 더위를 날려줄 예정입니다. 군산 문화제 야행은 오는 16일부터 한 차례 더 열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야행 거리를 2배로 확대했고 문화재 6개소에 대한 야간 경관 조명이 새롭게 설치돼서 색다른 시각으로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남원에서는 광활루 건립 600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펼쳐집니다. 남원 요천 둔치에서 한여름밤에 남원 막걸리 축제를 시작으로 이튿날에는 성주굿과 비나리 공연, 마지막 날에는 퓨전 전통 홀례 체험인 우럼리 시집 가는 날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광활루 600주년의 참 의미도 새기고 여름철에 시원한 광활루와 함께 피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순창군이 10억 원 규모의 순창사랑 상품권 유통에 들어갔습니다. 순창사랑 상품권 이용자에게는 7%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가맹점의 편의를 위해 당일 환전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장수군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장수군은 사과와 오미자 등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변산 바다로 페스티벌이 개막해 오는 3일까지 열립니다. 어제 열린 개막식에는 노브레인과 육중한 밴드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져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워터슬라이드 등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무료로 운영되고 매일 밤 관광객과 함께하는 파티도 열립니다.
전라북도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전주와 정읍, 익산 등 10개 시군의 폭염주의보는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경보로 한 단계 강화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3도에서 3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조기 기간 동안 군산은 785, 위도는 700c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